우리가 병에는 심리병, 즉 마음의 문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병에는 좋아 죽는 병이 있고요. 좋아 죽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 죽는 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죽는 병은 맞아요.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죽는 병.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즉 마음작용이 인간으로 못 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살게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이성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때리면서 사는 게 내가 사는 인생이야 라고 가면 그 사람 마음 죽은 거잖아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공공장소 지하철에서 응가 좀 보겠다는데 내가 편안하고 좋은데 그 마음이 죽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물 인지를 못해요.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마음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너무 좋아 죽어요. 너무 좋은데 마음이 죽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아파서 죽어요. 자,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아니 좋아 죽는데 죽는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죽는다는 거는 완전 뒤바뀐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만 자기 필요한 대로만 가면서 죽어버린다는 얘기는 마음이 죽으면 무조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피해를 입습니다. 자기가 살으려면. 그래서 마음이 죽는다라고 해요. 몸이 살아있으면 마음이 죽은 사람, 근데 몸이 살아있어요.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배우자고, 뭐고 없어요. 그냥 거기에 싹 죽여버려요. 마음을 죽여요. 그때 좋아 죽게 만들지 아파 죽게 만들지는 몰라요. 자, 이때 죽는 거는 똑같아요. 마음이 죽는 거는. 마음이 죽으면 인간 아니에요. 마음이 죽은 사람들은 아이를 양육하잖아. 아이 마음을 죽여놓고 양육을 해요.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 그러면 좋아 죽는 병하고 아파 죽는 병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본이 뭡니까? 병이니까 죽는 병이잖아요. 우리는 죽는 병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의 병, 즉 죽는 병, 습관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해서 문란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본이 뭡니까? 심리장애. 한 개가 죽었어요. 마음은 심리 습관은 3개가 있거든요. 인식, 기억, 표현. 3개가 있는데 요 3개가 죽은 거예요. 죽는데 하나가 죽은 거를 우리는 심리장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일반 중독증. 이걸 우리는 심리장애.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감정기억장애, 우울증이고 인식장애, 공황장애 나타나는 거고 공황증세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표현장애, 그러니까 중독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악화되면 더 죽으면 하나가 또 죽어요. 그럼 그걸 중증심리장애라 해요. 그 2개가 죽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는 아직 작동을 하고 인식에 작용할 때 그게 이제 습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인식 작용하다가 인식하고 표현이 2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억은 살아있고 기억은 정상인데 2개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중증심리장애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더 악화되면 뭐가 됩니까? 3개 다 죽어버렸네? 3개 다. 왜 위중증심리장애라고 제가 그냥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심리학이라든가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마음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냥요. 이거 가지고 또 그 의학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심리장애는 그 심리학 용어다. 아, 네, 알았어요. 그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심리장애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요. 자, 딴 거 얘기를 하지 마시고 3개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마음 3개가 다 죽었어요. 진짜 다 죽었어요. 그 사람은 기준이 아예 없어요. 기준이. 지수 틀리면 사람 막 죽이면서도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 죽는 병과 좋아 죽는 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장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는 병이니까 심리장애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라는 놈이 있거든요.
갑자기 멀쩡히 세계심리가 정상으로 잘 작용되다가 외상 트라우마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외상 트라우마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 세계가 원래는 하나씩 죽어가거든요. 근데 요 외상 트라우마는 세계가 동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서서히 아프면은 좋았다가 좋았다가 아팠다가 좋았다가 아팠다가 좋았다가 아팠다가 하면서 악화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외상 트라우마는 아파 죽는 병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파 죽는 병.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요. 왜? 세계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다. 그래서 일단 세계가 다 죽어갈 때 하나가 딱 죽으면 그 크기만큼 편안해져요. 근데 증세는 달라요.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중독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심히 하나가 이제 고장 났단 거예요. 이미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꽂혀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어디 하나에 딱 꽂히면요, 딴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만 생각해요. 하루 24시간을. 심리장애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 그걸 기본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중증 심리장애로 딱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편안해져. 이제 살 것 같아요. 안 아파요. 뭔 얘기예요? 좋아 죽는 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좋아 죽는 병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중증 심리장애로 가요. 그러면 이제 세 개 다 죽어버려요. 이게 외상 트라우마예요. 외상 트라우마는 멈추는 건 가능해요. 멈추는 건. 멈춘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인간관계,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면 악화되는 게 멈춰요. 인생을 포기하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은 내 자신의, 내 몸을 포기해야 돼요. 내 몸을. 내가 지금 아프더라도 뭔가를 해야 돼요. 내 몸을 회복하는 거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뭘 포기해야 됩니까? 마음 따위 죽는 거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개념 포기해버려야 돼요. 성 포기해야 돼요. 성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만 포기 못해요. 뭘 포기 못해요? 내 목숨보다 아까운 하나가 있잖아요. 없으면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멈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죽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은둔형 외톨이로 있는 게 악화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내 아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희생하세요. 그건 희생이에요. 내 인생 전부를 거기다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악화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외상 트라우마 발생했을 때 살아가는 거 이유 간단합니다. 아이들한테 자기 인생 다 때려넣었거든요. 그래서 악화되지 않고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생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건데, 자, 이제 한번 보죠. 좋아 죽는 병. 처음에는 중독처럼 이런 어떤 뭐지? 좋아요. 중독의 기본이 뭡니까? 강박에서 스트레스 상태였는데 그걸 딱 하는 순간 살맛 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열정을 느끼고 뭘 느끼고 하는 심리장애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비롯해서 이런 심리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던가 아니면 아파 죽는 병, 심리장애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은 해요. 그래서 막 공황장애든 그래서 애매해요. 내가 지금 장애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우울증이든. 그래서 저거 아무리 봐도 우울증인데 자기는 우울증 아니라 왜 살만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만해요. 살만해요. 근데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몰라 그냥 귀찮아. 심리 문제 가지고 상처 있는 분들한테 상처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어디가 아픈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게 얘기를 해요.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이에요. 우울증은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니까요.
하나가 고장 나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면 말아요. 자, 이런 공황장애 우울증 관련되는 건 아픕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이 좋아지는, 그래서 중독에 관련된 심리장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중독에 있는 사람 치료하나? 좋아 죽는 병, 죽고 있는 건 사실인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 멀쩡해. 여기는 나 멀쩡하다 그래요. 나 정상이라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안다니까. 본인이 느껴요. 지금 나한테 문제 생겼다는 걸. 자, 그래서 중증 이런 심리장애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서 아파 죽는 이 병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심리장애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중독증에 관련되는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전 단계에서 어딘가에 많이 몰입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몰입되고 그러다가 어느 하나에 훅 몰입되면은 의존성, 이제 중독증. 그래서 우리는 중독을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의존성. 그래서 의존성 알코올 중독. 예. 도박 중독도 의존성 도박 중독이거든요. 의존성이라는 거 어딘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좋아 죽는 이제 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파 죽는 병으로 들어갑니다. 심리장애 이제 한 개예요. 요거 심리장애 하나입니다. 하나가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 죽는 병에 있는 사람이 치료할까요? 아파 죽는 병에 있는 사람이 치료할까요? 아파 죽는 사람들은 이제 치료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뭐 하는데,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요. 지금 자기가 뭔가 문제 있다는 걸.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해요. 왜? 그게 우울증의 증세 중에 하나거든요. 무기력해지고, 뭐해지고. 그러니까, 자, 상담하러 가자. 그래, 가긴 가야 되는데, 내일, 왜? 그게 안 돼요. 알아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왜? 발작 증세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치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기회가 왔는데 근데 요게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중증 중독증으로 갑니다. 이제 아까 왜 힘 두 개가 장애가 발생했더니 중증이 돼버려요. 왜? 중독증이 좋아 죽는 병이거든요. 중증 중독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약 중독, 섹스 중독. 그건 한 방에도 생겨요. 한 방에도. 이거 안 걸치고 바로 나타나. 이 중독 증세는 한 방에 나오는 거거든요. 언제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오랜 기간 동안 생길 수도 있고 딱 한 방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중증 중독증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약 중독이라든가 딱 한 방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약 중독, 그거는 일반 중독증이 아니라 심리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한 중독증이에요. 하나가 장애가 발생된 중독증이냐,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한 중독증이냐는 건 완전 달라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마약 중독이다, 섹스 중독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관계 중독. 이거 중증 중독증이거든요. 언제 발생된지 몰라요. 순식간에 발생돼야 돼요. 인간관계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의존성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근데 자꾸 이 중독증을 의존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의존성이라는 말은 이 심리장애일 때나 쓰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의존성이 아니에요. 심리장애 하나가 다른 심리장애 하나를 뽀개버린 거예요. 그 의존된 게 아니에요. 뽀겠단 말은 그 비속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증 중독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이 중독 치료하는 방식으로 마약 중독 치료하면 안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박 중독이야. 중독증이 심리장애 도박 중독이냐, 아니면 중증 심리장애 도박 중독이냐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중증 도박증이 있어요. 그건 중증 도박 중독이 아니라 한번 열심히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마약 중독, 섹스 중독,
관계 중독, 이 중증 심리장애를 기반에다 둔 도박 중독형 증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즉 심리장애 두 개의 기반을 둔 도박이에요. 이거는 도박 중독이 아니에요. 다른 중독이지. 자, 여러분들은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좋아 죽는 병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이게 아파 죽는 병으로 가면은 중증 중독증하고 삐까삐까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는 게 바로 뭡니까? 중증 우울증. 왜? 이제는 죽음을 중증 우울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중증 우울증. 그래서 중증 우울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울증이잖아요. 아, 조울증 아시죠? 조울이 뭡니까? 조증과 우울증을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중독과 우울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조울증, 중독과 공황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걸 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정 기간은 굉장히 좋다. 어느 특정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훅 다운되고 그러다 다시 또 좋아졌다가 훅 다운됐다가 이게 우울증 치료, 공황장애 치료 잘못하면요 조울증 생겨요. 그 이유가 얘를 걸치거든요. 중독증을 걸치거든요. 좋아질 때는 중독으로 가니까 일정 기간 쭉 줬다가 훅 떨어지면 이제 그 우울증이 뭐. 그런데 이 높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만들어집니까? 점점점 갭이 커져. 떨어질 때가 뭘 느낍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10만큼 느끼지만 그 다음에 느낄 때는 마이너스 20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점점 가다 보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가면은 그 고통은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요. 차라리. 그래서 범죄가 되죠. 조울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중증증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중증 심리 장애라는 뜻이에요. 조울증에서 고통을 느끼는, 아프다는 걸 느끼는, 힘들다라는 걸 느끼고 내한테 지금 문제 있다는 걸 느끼는 건.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악화되면 분노장애, 히스테리가 나옵니다. 분노장애는 뭐냐? 아, 여기는 조울증도 있지만 분노조절장애도 있어요. 내가 분노하는 걸 알아요. 근데 조절이 안 돼. 아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것과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걸 몰라요. 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분노장애는 분노조절장애가 아닙니다. 이 심리 세계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위중증 심리장애예요. 히스테리도 분노장애랑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발생이 돼서 과대망상증,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막 보인다고. 그래, 그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이미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차량이 너무 많아. 피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과대망상증이거든요. 과대망상증. 그거는 이미 심리 세계가 다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뇌에 이상 없고, 뭐에 이상이 없는데도 그게 심리적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조현병. 저는 심리적 조현병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뇌라든가 신경 호르몬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그 증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아, 심리적 조현병. 그게 분노장애, 히스테리, 과대망상증, 그 다음에 심리적 조현병,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을 보니까, 아, 그런 증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를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좋아 죽는 병입니다. 일상생활이 좋아 죽어요.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삽니다. 생각보다 좋아 죽어요. 지멋대로 사니까. 주변 사람이 다 자빠져도 지멋대로 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위중증 심리장애는 아파 죽는 병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파 죽는 병이 없어요. 왜? 아파 죽을 때 되면은 누군가 하나가 자기가 아프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 하나가 자기 그 크기만큼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언제 살인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죽일지 타인을 죽일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냥. 위중증은 죽고 죽는 게임으로 가요. 특히 아파 죽는 병으로 가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아파 죽는 병은 위중증 심리장애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 죽는 병은 요 세 개가 딱 구별이 됩니다. 이때 과연 그러면 어디서 치료가 가능할까? 좋아 죽는 병, 좋아 죽겠는데 지금 내가 병에 걸린 것도 모르고 좋아 죽겠다는데 그 사람이 과연 치료할까요? 응?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딱 치료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상담이란 말 엄청 싫어합니다. 왜? 상담 왜 합니까? 문제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나가 문제 없는데 왜 상담을 해? 치료 얘기하면 더 강분합니다. 날 정신병자로 보냐고. 누가 정신병자래? 아직 정신병자 아니라니까. 아직은 내들로 이제 백날 얘기해봐야 답 나오나. 얘기해봐야 입만 아파요. 차라리 그 사람 그렇게 너 치료해야 돼, 너 상담해야 돼 그러잖아요. 악화시켜버려 자기를. 자기를 악화시켜버린다니까요. 악화되면 안 돼요. 그냥 내비둬요. 쉬고 아픈 날이 오겠죠 뭐. 왜? 아파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어디가 아픈지 몰라. 아파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필요, 돌아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때가 치료 기회예요. 그때가.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도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이 됐던 또 뭐가 있을까요? 중증 공황장애, 중증 우울증 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조울증 이런 거 해가지고 진행해요. 중증 중독증 같은 사람들이 심리 두 개가 장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예전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죽을 것 같아요.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잖아. 치료하자, 상담하자. 고통을 주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거 좋아 죽는 병이잖아요. 좋아 죽는 병으로 휙 들어가면서 악화돼요. 그래서 제발 좀 악화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흰머리가 얘기하더래. 그러면 흰머리가 이제 스트레스예요. 왜? 그렇게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인생 좋아 죽겠는데 그 인생을 파괴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욕해요, 그놈은.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발 주변에 얘기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 좋아 죽는 병에 들어갔구나. 좋아 죽는 병에. 그래서 나는 정상이야. 나는 멀쩡해. 나는 남들이 봐도 다 비정상인데 본인은 정상이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 절대 금물. 그런데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요 중증 심리적 여기 중독증 있잖아요. 도박 중독이잖아요. 예를 들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심리장애거든요.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치료 안 하죠.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 자기보다 더 중증인 사람이 치료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또 거길 또 가서 또 치료해요. 그래서 얼른 악화돼요. 진짜 웃겨요.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이 심리장애인 그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너 이렇게 해줄게 막 하잖아. 그러면 야 네. 왜 자기 롤모델이거든요. 이 사람은 더 좋아 죽거든요. 여기는 좋아 죽고 여기는 더 좋아 죽고 여기는 미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중독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더 좋아 죽는 요 중독증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치료해 주겠대. 뭔 뜻이에요? 걔들이 생각하는 치료는 그 치료가 아니에요. 더 좋아 죽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래서 거기 훅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상담을 하면서 중증 중독증이니까 알코올 관련돼 있는 알코올의 장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코올이 어떻게 됐고 이제 중독증을 이게 뭐 하는 그러면서 내가 중독 치료 상담할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안 했나? 알코올 중독 치료하려면 알코올자 들어가면 치료 절대 안 된다고. 도박 중독 치료할 때 도박자 들어가면 절대 치료 안 돼요. 단도박 모임 절대 도박 치료 안 돼요. 단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고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증 도박 중독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뭐 묘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뭐죠? 딴 데로 갈 수 있지. 중독증이. 거기서 중증으로 가버려요. 도박 중독 아니죠? 치료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증 중독증.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일 위험한 게 중독증에 있다가 치료 안 됐는데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끊고 중독이 자기 의지대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걸 해봤으니까 내가 니들 뭐 해서 이렇게 해줄게 해봐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돈 받고 뭐하고 막하자. 그 사람들은 또 이 사람 말은 또 믿어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 중독에 빠져봤냐? 너는 어떻게 살았냐? 뭐 했냐? 뭐 이 따지고 뭐 하고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그런 특징은 있어요. 근데 이 아파 죽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는데 요것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치료 기회를 없애버려요. 치료 기회를 없애요. 왜? 악화시켜서 편안해지려고만 하지 치료라는 개념을 알아요. 자기가 치료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제가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마음 얘기잖아요. 아픈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치료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마음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알아요. 근데 제가 여기가 해외라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온라인으로 다 준비를 해놨다고. 왜 상담이 없는 비대면 방식입니다. 그래 얘기를. 그러네요. 연락 끝. 연락 안 와요. 왜? 여러분들 중에 많잖아요. 왜 안 해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다음에요. 이거 좀 더 보다가 좀 편안해지고 나면 다음에 그러면서 뭐를 해요?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근데 재밌죠? 다행이에요. 어디에서 상실됐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 상실됐느냐가. 그래서 중증 심리 장애에서 상실돼버리게 되면 치료 기회가 영영 사라집니다. 영영. 치료 기회가. 범죄가 저질러지거나 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여기는 거의 죽음이거든요. 치료 안 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치료해 주다가 제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저 안 해요. 여기 너무 위험해가지고. 자, 그런데 중증 심리장애에서 악화돼 버리고 나면 제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죠? 자, 심리장애에 있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 답답해, 어려워, 영상 보고 또 내가 다음에 하지 뭐.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일도 잘하게 되고 활동적으로 막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이 생겼네? 예를 들어서 조울증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힘들면은 이쪽 약도 복용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개 다 해요. 그러다 막 공황장애에 있다가 공황장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신명나게 막 아주 그냥 세상 나가진 것처럼 열심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조울증이에요. 그게 조증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 한번 딱 생기면 그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때 또 뭐가 생겨요? 그때 기회가 또 있잖아요. 요때 한 번 기회가 있고, 심리장애에서 고통을 느낄 때 한 번 기회가 있고, 중증 심리장애일 때 고통을 느낄 때 한 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죠. 왜? 심리장애 하나의, 심리습관 하나 장애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방식하고 두 개가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시간, 비용, 노력이 10배 이상 차이 나요. 10배 이상.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여기는 아예 저는 포기했어요. 여기는. 제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왜?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여기는 10이라는 노력이 있으면 10만 원이면 돼요. 여기는 10배면 1000만 원 필요해요. 여기는요, 1000만 원이 아니다. 10억을 줘도 치료 못해요. 잘못하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제가. 무서워서. 할 사람도 없겠지만. 여기는 내가 손도 못 대요, 지금. 그래서 정신과 가라 그래요, 저는. 미안하다. 약으로 일단 통제하시라고. 그래야 타임 피해 안 입히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중증 심리장애일 때, 아픔을 느낄 때, 조울증 또는 이런 중증 관련되는 걸로 아픔을 느낄 때 치료가 있어요. 중증 중독 중에, 그래서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섹스 중독,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때려가 지가 다 무너져가지고 인생에 뭐가 무너질지 몰라요. 고통 느끼고 아픔 느끼고 필요성, 슬픔을 느끼고 이걸 느낄 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치료 기회가 한 번 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자,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라는 놈이 참 재밌어요. 외상 트라우마는 발생하자마자 아파 죽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치료 기회가 외상 트라우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일 때 치료 기회가 생기는데 외상 트라우마일 때 편안해지면 뭘로 편안해진다 그랬어요? 외상 트라우마일 때 편안해지면 외상 트라우마에서 중독 증세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우울 증세도 나타나고 이게 심리장애 증세들은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그 증세를 갖고 살아요 그냥요. 그게 나타나요. 그 심리장애 증세예요. 심리장애가 이미 외상 트라우마 기본을 심리장애를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중증 심리장애는 안 됐어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아픕니다. 그런데 점점 편안해져 그러면 편안해져요? 그럼 좋아 죽는 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병으로 중독증이 그런 사람은 그래서 치료를 안 해요. 왜? 이제 난 치료됐거든요. 아이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중증 중독증 금방 발생합니다. 순식간이야. 먼저 본 놈이 문제예요. 그러다가 고통을 느끼게 되면 뭐 하나가 갔죠. 뭐 하나가 부서졌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던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딴 사람이랑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애가 막 이상해지고 애가 막 문제 생기고 그때 정신이 퍼딱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움을 느끼면 그때서야 치료하는데 너무 대가를 크게 치르는 거예요. 이때 대가를 치르죠. 근데 재밌는 게 요 중증에 관련된 이 중증장애 이 관련되는 쪽은 말기로 악화돼요. 곧 분노장애 히스테리로 전환이 돼버려요. 왜? 이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 좋아 죽는 병으로 들어갈 거니까. 편안해 죽는 병으로, 좋아 죽는 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상 트라우마 있고 이런 사람, 심리장애인 사람들은 아직 중증 심리장애에서 고통 느낄 때, 물론 엄청 커요. 여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기 아직 한 번 기회는 있는데, 외상 트라우마에서 한 번 편해지잖아요. 위중증 심리장애인 거까지 진행되는 데는 제가 미처 말릴 틈이 없어요. 왜? 너무 찰나의 순간이 오거든요. 오늘 아팠다가 일주일 만에 멀쩡해져요. 위중증 심리장애 발생해버리면. 그래서 갑자기 고통을 느끼다가 갑자기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래서 제가 외상 트라우마에 이거 발생한 분들은 제가 정말 저 10년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필요 없다. 지금 당신 인생이 너무 끔찍해지고 있으니까 외상 트라우마일 때 고통스럽게 힘든 거 충분히 한다. 왜? 심리장애 기본에다 깔고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다 외상 트라우마일 때 요때 기회니까 고통을 느낄 때 이때 해라. 절대 편안해지면 당신 인생 다 날아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왜?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돼 버리거든요. 그때 말기로 악화돼 곧 위중증 심리장애로 전환을 해버려요. 치료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그냥요. 치료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게 이 외상 트라우마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악화되면 중증으로 악화되고, 그리고는 나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미 거의 위중증으로 지금 이미 전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거 안 악화시키려고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 할 때 중증으로 악화하려면 내 인생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는 간단한 방식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따끔하게 포기하세요. 내 인생을. 내 모든 인생을 내 아이한테. 아이 없으면 혼자 가만히 죽지만 마시고 때 되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그 치료할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분들 나이 70대고 이런 60대고 이런 분들 이제 혼자 되고 또 이혼 뭐 해서 황혼 이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 딱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 주변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잖아요. 내가 이게 마음 치료해보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막 하는데 이분이 연세를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꼭 굳이 치료해야 되나? 그 오랜 기간을 노력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재밌고 즐겁게 남은 생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왜? 여기서 머무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차라리 그냥. 위중증으로 간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60대까지는 위중증으로 악화됩니다. 그러나 70이 넘어가신 분들은 위중증으로 악화돼봐야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용돈주 좀 더 주시고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막 어디다 그래봐야 다른 사람들 그만큼만 피니까 그렇게 그냥 사시게 두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뭐 어디 갈 거야 그러면. 그러나
나이 50, 60대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다 이러면 그분 모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부모님 치료시키는 분들 계세요. 왜? 외상트라우마를 딱 통제하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살다가 이제 내가 좀 이제 살만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하려고 들으니까 이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흔히 있습니다. 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혼하는 거예요. 황혼이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황혼이혼이. 그 다음엔 그분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일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얘기해요.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낄 때가 당신에게 유일한 치료기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편안해졌다. 어지간해서는 다시 치료 안 합니다. 최소한 누군가가 하나가 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 하나가 죽어나가야 정신이 번뜩 들어요. 그 정도로 아파요. 그거 너무 큰 대가를 치르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